원발성 종격동 생식세포종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보는 흉부외과의 요청으로 흉부외과에서 한번 강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중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걸 한국말로 옮긴다 손치더라도 사실 이해가 쉽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격동 생식세포종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오류가 있어서 이 질환으로 앓고 투병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격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종격동은 해부학적으로 양측 폐를 가르는 조직과 그 기관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슴의 안쪽에 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경계는 우측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쪽으로는 흉골이 있고 뒤쪽으로는 척추가 있으며 위쪽으로는 목에서부터 즉 가슴, 흉곽으로 넘어가는 흉곽 입구가 되겠고 아래쪽 경계는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은 양쪽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이 경계가 되겠죠. 흉막이 왼쪽 그림에. 그래서 종격동은 흉골병과 그 흉골접합 흉골병우리 많은 부리움이죠. 그리고 흉골은 이제 스터넘이고 이 접합부와 흉추 4번을 연결하는 흉골선, 이 스터널 라인을 경계로 상부, 하부로 나누며 하부 종격동은 다시 심장 앞쪽에 위치한 부분을 전종격동, 즉 엔테리어 메디아스타이넘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종격동은 대개 이제 흉선이나 내부 유방혈관, 즉 인터나 만마리 아테리나 림프관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미들 메디아스타이넘 중종격동은 심장과 심막, 대혈관, 기관의 분지, 주기관지, 및 식도 등을 포함하고 있고 후종격동은 인터코스탈 베슬, 근위부, 그리고 늑간신경, 교감신경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메디아스티놈, 이 종격동에 발생하는 생식세포종은 모두 엔테리어 메디아스티놈, 즉 하부 종격동의 전방 종격동에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20세 남자 환자입니다. 가슴 불편감으로 왔습니다. 가슴 엑스레이를 보시면 레프트 메디아스티넘 와이드닝이 관찰되고 그리고 CT에서도 이 전종격동 엔테리어 메디아스티넘을 포함하고 있는 큰 비교적 균질한 그 텍스처를 가진 종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 한번 볼까요? 30세 남자 환자입니다. 흉막통을 주소로 내원했죠. 그리고 이 환자는 또 혈담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CT에서 보시면 엔테리어 메디아스티넘 매스가 있고 다발성 폐전이소견이 있고 일부 전이소견은 늑골을 침투하여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35세 남자 환자입니다. 배부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보시면 복부 CT에서 양쪽 신장이 보이는 부위에 후복막강에 약 신장보다 훨씬 큰 종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종괴는 왼쪽으로는 대동맥, 우측으로는 대정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 혈관들을 양쪽으로 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31세 남자 환자입니다. 복시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또 두통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브레인 MRI를 보시면 이 중내 송과선, 그러니까 파이니얼 글랜드 부위에 아주 그 조형 증강이 되는 종괴가 있고 또
시상하부 여기 퓨처트 그랜드 상부의 시상하부 하이퍼피지스에도 또 종괴가 관찰이 됩니다. 있죠. 그래서 이런 20세 남자 엔테로메디스탈 매스, 30세 남자 엔테로메디스탈 매스 멀티플 롱 메타스테시스, 35세 남자 레트로페리토니얼 매스, 31세 남자 미드브레인 앤 하이퍼피지얼 매스. 이 네 환자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종양은 모두 우리 몸의 정중앙, 즉 미드라인에, 즉 전 엔테리어 메디아스티눔 그리고 레트로페리토니움 그리고 이 미드브레인 앤 하이퍼피지스가 모두 우리 몸의 정중앙에 발생하는 미드라인 튜머이고 또 젊은 남성에 발생하였다는 것. 이것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며 그래서 우리가 young age midline tumor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생식세포 종입니다. 생식세포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식세포종은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정구세포와 초기 배아 조직을 형성하는 세포입니다. 이러한 세포가 분화 과정에서 악성 변화한 것을 생식세포암이라 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종은 이러한 정구세포가 위치한 공안이나 난소 또는 초기 배아 조직이 있는 이 자궁에서 잘 발생합니다. 특히 이 종양은 고안에서 발생하는 암의 95%를 차지하며 난소나 자궁에서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식세포종이 전종격동이나 후복막강이나 이 중내와 같은 이러한 미드라인 스트럭처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는 태생기에 원시 생식세포, 즉 프리모디얼 점셀이 난황랑, 즉 역색의 후벽에 나타났다가 이것이 이 후장과 중장, 즉 하인드 끝과 미드 끝에 로절 메젠트리를 따라서 이동한 이후에 이 유로제니탈 리치, 즉 배뇨 생식 능선에 위치한 이후에 여기서 생식선으로 분화되며 향후에 이제 난소나 이 정소로 이동하는 과정, 즉 이동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동이 중단되면 상부로는 저 뇌, 흉부에서는 종격동, 복부에서는 후복막강에 중지되어서 이 부분에 있던 생식세포의 정구세포가 암으로 분화되어 생식세포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나 정소 이외의 부위에 생긴 생식세포암을 익스트라 고나달 점셀 튜머라 부릅니다. 생식세포종은 크게 세미노마와 난세미노마로 나눕니다. 세미노마 정상피종은 정자와 난자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배아와 배아 부속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피종에는 배아암종, 엠브리오셀 카시노마, 그리고 기형암종, 임모추어 엔도메트리오 테라토마, 그리고 태반의 육모세포처럼 보이는 코리오카시노마, 육모암종과 난항낭세포처럼 보이는 난항낭종 또는 내배 옆 동종양, 역색 튜머 등이 있으며 이 세미노마 정상 피종에 비해서는 악성도가 높고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전이성 생식세포종은 모두가 같은 예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예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피종인 경우에는 예후가 저위험, 즉 중간위험, 고도위험으로 나누고 정상피종의 경우는 비정상피종에 비해서는 예후가
우수하기 때문에 아주 불량한 예후를 가진 그룹은 없고 정상 피종은 좋은 예후와 중간 예후 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인자가 불량한 예후를 시사할까요?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원발성 종격동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폐를 제외한 장기 전이 non-pulmonary visceral metastasis가 있는 겁니다. 폐를 제외한 장기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LBB라고 해서 간, 리버나 본, 뼈나 브레인, 뇌 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생식세 포함해서 혈액 검사, 그래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그 기준은 알파 피토프로테인의 경우에는 1만, 베타 HCG의 경우에는 5만 또는 LDH의 경우에는 정상의 10배 이상 본의 정상은 250으로 잡으니까 10배면 2500 이상인 경우 불량한 예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후에 속한 군과 불량한 예후에 속한 군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좋은 예후에 속한 환자, 비정상피종인 경우 항암치료 또는 항암 이후의 수술을 통해 완치율이 90%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92%, 5년 이후에 이러한 비정상피종이나 상피종의 재발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은 거의 완치율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후가 불량한 환자에 있어서는 그 완치율은 50%이며 5년 생존율 동안 약 50%, 즉 좋은 예후 환자의 약 반 정도에서 완치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량한 예후에 속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경우에도 불량한 예후의 환자군에서도 매우 불량한 환자가 있고 좀 중등도로 불량한 환자가 있는데 매우 불량한 기준이 원발성, 종격동 이거나 폐를 제외한 장기 전이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식세포암 치료의 아이콘이라면 미국인 랜시 암스트롱을 들 수 있겠죠. 랜시 암스트롱은 1971년 미국에서 태어난 분으로 처음에는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활동하다가 후에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사이클리스트로 데뷔를 하신 분인데 1996년 그의 나이가 26세 때 non-seminoma 점셀 튜머, 즉 비정상피종 중에 엠브리오널 카시노마, 배암종으로 진단받았으며 당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발성 폐와 뇌 전이 그리고 후복막강 림프전, 레트로브럴 림프노드 전이가 있는 3기 C로 진단이 되었고 환자는 배합 한 차례 이후에 VIP 3차례에서 토탈 4차례 항암 치료 이후에 퍼스트 항암 치료 이후에 메타스타섹토미를 시행했고 런과 브레인 다 수술을 절제했는데 이 브레인에서는 네크로시스만 나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또 열심히 사이클 활동을 하고 있는 환자분이죠. 근데 최근에 도핑으로 좀 구설수에 오르기는 했지만 하여튼 이 생식세포암 이런 뇌, 폐 다발성 전이가 있더라도 항암 치료와 항암 이후에 수술적 절제를 통해 완치를 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항암 치료로 완치할 수 있는 많지 않는 종양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임상적 양상은 젊은 남성 환자의 우리 몸의 중앙에 발생하고 특징적으로 이제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나 베타 HCG, LD와 같은 종양 표식자가 양성이며 특히 또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부위에 따라 치료가 조금 다른데 전방 종격동에 생긴 경우에는 VIP라는 항암제를 주로 사용하고
항암 이후에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복막강에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BP 또는 우리가 블레오마이신에 의한 폐독성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특히 나이가 40대이거나 신기능이 좋지 않거나 이제는 흡연력이 있거나 또는 이제 폐 전이가 동반되어 있어서 향후에 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블레오마이신을 제외한 VIP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BEP나 VIP를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불량한 예후나 그 중동도 예후 같은 경우는 4번, 그리고 아주 좋은 예후군에 속하면 3번을 한 이후에 항암 이후에 남은 잔류암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뇌에 발생한 아까 말씀드린 파이니아 송과선이나 중뇌 그리고 뇌하수체 상부, 시상 하부에 발생한 경우는 우리가 세미노마 같으면 디스저미노마라고도 하는데 방사선을 하고 난세미노마 비정상피종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 이후에 방사선을 하는 경우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제 성인의 전 종격동에 종양이 있을 때 감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종격동에 생길 수 있는 종양들이 있죠. 그 뉴로제닉 튜머, 그리고 낭종, 메센카이멀 튜머 등등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감별하기가 만만치 않는 것은 흉선암, 사이모마와 림프종, 림포마와 점셀 튜머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특히 이 전방 종격동에 생기는 이 3가지를 어떻게 감별할 것인가? 물론 사진상으로 감별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사진이 아닌 다른 임상적인 양상과 혈액학적인 소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점셀 튜머 같으면 남성의 주로 생기고 젊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에 생기고 또 종양 표식자 검사를 하면 특히 미정상피종인 경우에 약 90% 이상에서 혈액 검사에서 표식자가 양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림포마, 림프종이나 생식세포종인 경우에는 주된 치료가 이 항암 치료와 같은 이 내과적인 치료이므로 필요에 따라서 항암 이후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수술적인 방법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대 여자 환자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 종격동 어펄 메디아스티눔 쪽에 또는 라이트 하일룸 쪽에 종괴가 보입니다. 이 종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폐에도 한 2군데 정도 전이병변이 보이고 이 종괴는 라이트 우측 주기관지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타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즉 이부스를 통해서 우측 기관지에 트랜스브론키얼 니들 아스피레이션 바이옵시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조직 검사 결과 타원에서 매우 분화가 좋지 않은 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 그리고 매우 아나플라스틱한 형태를 보여줘서 거기서는 일단 생식세포종을 시사한다 라고 해서 한 차례 BP라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왔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한번 보시면 1번 생식세포종은 주로 남성에 발생하죠. 여성 매우 드뭅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은 전체 종격등에 발생한 생식세포종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생식세포종 자체가 매우 드문데 이게 여성까지. 그리고 두 번째 종양 표식자 검사는
알파 피토프로테인, 베타 HCG, LD 모두 정상이었어요. 사실 생식세포종이 여성에 생기는 것도 드물고 또 생식세포종의 상당수에서 종양표식자를 동반하는데 종양표식자도 정상이고 매우 드물죠. 그리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져온 조직을 저희가 다시 병리학적 리뷰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흉쇄암에 가깝다라고 진단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생식세포암 자체가 매우 드문 종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식세포암의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병리학자도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적 드문 종양을 진단할 때는 이 병리 조직학적인 자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종격동 생식세포암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실제 고안의 생식세포종에서의 결과를 보면 약 한 20-30%에서 판독자에 따라서는 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종으로 진단받았으면 먼저 생식세포종이 맞는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조직검사가 된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첫 번째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타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종양 없어졌죠? 여기 흉관이 들어가 있죠. 흉관이. 오른쪽으로 아마 접근한 것 같아요. 수술하고 왔어요. 수술하고 이렇게 왔을 때 CT 가지고 왔는데도 보면 레프트에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종괴가 보여요. 그리고 보너스한 혈액 검사를 보면 알파 피토프로틴 860, 베타 760. 그러니까 수술하기는 했는데 종양 완전 절제하지 못하고 이게 종양 표식자도 정상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수술을 왜 했느냐? 적절한 치료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종격동 생식세포암의 치료 결과는 가장 먼저 진료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 환자가 항암 치료를 해서 항암 치료만으로 완전 반응을 도달하였다면 굳이 이 환자한테 수술이 필요할까? 또는 우리가 항암 치료로 완전 반응을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암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종양을 줄인 이후에 남은 잔류암을 절제하였다면 지금 이 환자처럼 폐가 같이 절제되거나 또는 수술 중에 이러한 신경 손상에 의해 이런 성대마비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비교적 드문 종격동 생식세포암의 치료 결과는 가장 먼저 진료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많이 달라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우리 생식세포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세포암의 약 60%는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주된 치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16세 남자 환자입니다. 5일간의 흉통을 주소로 내원했고 이러한 흉통은 환자가 이 등을 땅에 대고 누우면 더 불편해지는 환자도 처음에 타기관에서 수술을 권유받고 왔는데요. 저희 쪽에는 좀 더 침습도가 적은 그냥 가슴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내시경적인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그런 문의를 하러 왔던 환자입니다. 우측에 종격등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이 심장과 경계가 아주 불분명한 종괴가 있고 CT에서는 엔테로메다스한 마스가 심장 우측을 누르고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자, 이 환자는 어떤 검사를 추가해야 될까? 이 환자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학적인 검사, 세럼, 알파, 피토브론, 베타, HCG, LDH 검사해보고 여기서 그게 특별한 정보가 없다면 우리가 어, 코어 니들 바이옵시가 필요하겠죠. 결과입니다. 알파 피토프로테인은 0.74 정상이고 베타 HCG는 70.7로 조금 높았죠. 그리고 세럼 LDH는 280ml였고 조직 검사에서는 세미노마가 나왔습니다. 네, 조직 검사 세미노마 그리고 이런 혈액 검사도 세미노마에 일치하는 그런 소견이죠. 그래서 이 환자 우리가 정상 피종에 치료적 접근, 특히 메디아시름에 생긴 정상 피종은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우리 항암 치료를 합니다. 아주 굿 리스크 그룹 이 환자처럼 이유가 좋은 환자에서 우리가 3번의 항암 치료를 충분하죠. 정상 피종에서 예후가 중간 정도로 불량한 그룹은 폐를 제외한 장기 전이밖에 없죠. 그 환자는 장기 전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의 항암 치료를 하니까 BEP나 VIP를 한번 선택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우리가 VIP를 하고 또 항암 치료 후 잔류병변에 대해서 수술합니다. 어떤 경우에 크기가 3cm 이상이고 FDG PET 검사를 해서 양성인 경우에 한해서 수술을 하도록 합니다. 아니면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오셔왔고 우리가 VIP 3차례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줄었고 그다음 3개월째 팔로우 하니까 조금 더 준 것 같고 그리고 다시 6개월 1년째 팔로우 그리고 다시 1년째 또 1년째 1년째 해서 지금은 이제 54개월 이 2019년 8월이니까요. 이 완치가 됐죠. 이 환자는 이제 수술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종격동에 발생한 정상 피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암치료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잘 들으면 수술이 필요 없고 당연히 수술에 따른 부작용도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는데 그렇지만 항암치료에 따른 단점이 있죠. 항암치료의 단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백혈구가 떨어져서 감염되고 발열이 되는 뭐 페브랄 뉴트로피니아,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인한 출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탈모, 그리고 구역구토, 그리고 우리가 시스플라틴이란 백금장 함제가 주로 들어가니까 신장의 부작용과 또 아이포스파마이드에 따른 중추신경계 또는 시스플라틴에 따른 탁솔에 따른 말초신경계 부작용 그리고 청력의 장애 일부에서는 이명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블레오마이신을 사용했을 때는 폐렴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러한 short-term adverse event. 그중에 특히 니모나이티스 같으면 환자의 일단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단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을 보면 이 항암제는 일종의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세컨더리 멀리그넌시가 발생할 수 있고 메타볼릭 신드롬으로 조기에 특히 막 40대, 50대가 됐을 때 비만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한 50% 이상에서 infertility 그래서 불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암 치료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런 항암 치료가 이 부작용으로 항암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정상 피종의 경우는 외과적 절제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25% 정도에서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고환암의 수술 후에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주기적인 검사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29세 남자입니다. 다른 환자고요. 이 환자는 역시 종격계 종양이 보이죠. 그리고 이 환자는 조직검사에서 정상 피종으로 진단이 되었던 환자인데 저희 쪽에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맞냐, 진짜 정상 피정이냐. 두 번째, 적절한 그 예후 그룹을 분류할 수 있느냐, 예후의 분류가 정확한 것인가. 세 번째,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 접근을 할 것이며, 항암 치료를 한다면 어떤 레지멘을 어떤 치료 방법을 쓸 거냐겠죠. 1번, 진단. 이 환자 혈액 검사를 보면 알파 피토가 203으로 높고, 베타 HC가 242로 높습니다. 정상 피정의 경우에는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절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타 HCG가 일부 높은 경우도 있지만, 100, 그러니까 아주 그 보수적으로 잡아서 200 이상을 넘는 경우는 정상 피정만으로는 이게 종양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정상 피정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바뀌었죠. 두 번째, 리스크 그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피정의 경우는 아주 좋은 예후와 중간 예후인자밖에 없는데, 비정상 피정인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량한 예후인자죠. 그래서 예후 그룹이 바뀌죠. 이 환자는 아주 불량한 리스크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4번의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4번의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 반응률이 70% 미만이므로 대부분의 완전 반응률이 30% 미만이므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하고, 결국 향후 이 개흉술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오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고 VIP라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환자는 타원에서 그 치료를 계속 유지했고, VIP 한 번, 또 3번, 그리고 VIP 4번을 하고, 여기 일부 여기 종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종양 표시자는 정상이 되었는데, 이제 이게 바로 항암 치료 이후의 수술입니다. 왜 항암 치료 이후에 수술을 하느냐? 이것은 이 완치율을 결국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항암 치료만으로는 일반적인 생식세포종의 완전 반응이 60%인데,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완전 반응률을 더 높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항암 치료 후 남은 종양에 대해서 수술을 했을 때 그 조직 소견을 보면, 그 유명한 인디아나 대학에서의 프라이머리 메디슨 란세미노 점셀 튜머의 조직 소견을 보면 약 41%에서 살아있는 점셀이나 난점셀 캔서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SKCC의 57내에서 보면 53%에서 점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양은 재발했을 때 항암 치료로 그러니까 다시 어떤 그 아주 호전적인 반응, 호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10%, 15%에서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결국 재발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술 후에 바로 항암 치료에 바로 수술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관찰했다가 그 후에 나빠졌을 때 항암 치료 이후에 다시 수술하는, 즉 수술을 뒤로 미루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물론 이 종격동에 생긴 생식세포암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레트로페니지얼 림프 노드에 대한 수술적 절제에 대한 연구인데, 항암 치료에 남은 종괴를 그냥 바로 수술하는 것과 그 이후 다시 진행했을 때 항암 후 수술하는 것을 보면 5년 무재발 생존율, 5년 생존율, 그리고 완전 절제율, 그리고 수술에 관련된 사망률 모두 항암 이후에 남은 종괴에 의해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연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항암 치료 이후에 비정상 피종인 경우에는 1cm 이상의 아주 더 스트릭트한 기준을 가진 유럽의 경우에는 0.5cm 이상의 잔류 종괴가 있으면 수술적인
절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 환자 수축 절제를 했습니다. 수축 절제를 해보니까 임머추어 테라토마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2차적인 암성 변화가 있어서 어티피컬 앱시랄 스트로마 앤 멜라노시틱 프리퍼러티브 리전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리섹션 마진의 양성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는 또 완전히 괴사가 있던 환자나 내지는 기형 종만 있는 특히 머추어 테라토마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이유가 좋지는 않겠죠. 이 환자 현재까지 재발 없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항암 치료를 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자의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건데요. 25세 남자고요. 우연히 발견된 종격등의 종괴로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2017년이었고요. 전방 전 종격등에 약 8cm 종괴가 있고 폐에 몇 개의 전이성 병변들이 있습니다. 아래쪽 폐에는 특별한 병변이 없는데 이 환자는 입원을 기다리던 중 약 3주가 경과한 시점에 갑작스러운 하지 마비를 주소로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CT를 보면 이 1번 흉추에 전이가 있고 이 전이 종계에 의해서 이 척수가 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응급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1번 흉추와 그 있는 종계를 제거하고 여기에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을 받기 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사이 종괴가 9cm로 커지고 또 폐에 다른 다발성 병변이 보이고 특히 하부 폐에는 아주 많은 새로운 종양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정상 피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느냐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젊은 남성에서 종격동에 종양이 있으면 빨리 진단할 수 있어요. 뭐로? 혈액학적인 검사로. 왜? 대부분이 비정상 피제형이니까 85% 이상에서. 이 환자는 이제 이 수술 당시에 검사를 해보니까 베타 HCG가 61만 3,381원 매우 높았죠. 환자는 이제 VIP 4번의 항암 치료를 하고 많이 줄었지만 여기저기 폐에도 아래쪽 폐에도 전이병변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 절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타 HCG가 매우 높은 우리가 코레오칼시노마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에마코 메인터넌스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6개월 정도 에마코 메인터넌스를 했고 폐 아래쪽에 있는 병변들은 거의 대부분 흔적들만 남아있고 그렇지만 여기 안쪽 종격등의 종양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머추어 시스틱 테라토마만 남았고 바이블 종양은 없었고 환자는 지금 수술 1년째 그리고 처음 치료 후부터는 지금 2년째 완전 반응 상태로 지금 또한 이 하지 근력도 잘 회복해서 외래 잘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머리하고 그 결론을 내리면 젊은 남성에 발생하는 전방 종격등의 종양이 있다. 가장 먼저 이것은 내과적인 질환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빨리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하도록 해라. 빨리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 혈액 검사가 있다. 알파 피토프로테인 베타 HCG. 이런 것으로 빨리 진단한다면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환자도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종격등에 발생하는 생식세포 종 중 정상 피종, 그 세미노마 점셀 튜머에 비해 난세미노마 점셀 튜머, 대부분을 차지하는 난세미 점셀 튜머 이유는 많이 나쁘다. 그리고 세 번째, 주된 치료는 항암 치료 이후의 수술이다. 그리고 수술은 이 치료의 주된 부분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램스 암스트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이성 세팅에서도 우리의 치료 목적은 완치이고 단순한 생명 연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매우 길고 좀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런 환자를 진료하는 우리
전공이 전임의 선생님이나 또는 이런 질환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젊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비뇨기 암종, 전립선, 신장, 부신, 뭐 이런 다른 생식세포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적답을 못 해드리지만 한번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